안녕하세요. 공부해서 빠르게 나누는 공빠TV입니다. 저희가 실버타운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실버타운을 이렇게 저렇게 종류별로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그러면 실버타운 이해를 더 정확하게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사실 실버타운이 뭐냐 그러면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실버타운을 종류별로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버타운이 노후의 집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 집이 누구 소유냐, 네. 그것에 따라서 실버타운을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가 소유형이냐 아니면 임대형이냐, 그렇죠. 또 다르게 표현하면 분양형이냐 임대형이냐, 이렇게 더 말씀드리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네. 분양형 자가 소유형의 경우에는 소유 주체가 바로 입주민들이죠. 네, 그러니까 그냥 내 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럼요. 그래서 내 소유로 등기도 치고 그리고 네. 주택연금에도 가입할 수 있고, 그렇죠. 네, 정말 제 집인 거죠. 자기 의사에 따라서 팔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팔기 싫고 잠깐 전세나 월세 줄 수도 있고, 네, 그런 소유 주체가 바로 입주민인 거죠. 네, 그 반대로 임대형의 경우에는 실버타운 업체가 주인이기 때문에 실버타운 업체에 임대해서 사는 거죠. 네.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분양형 실버타운의 주인이 따로 있는데 그분이 또 임대를 내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또 거기에 들어가서 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건 나한테는 임대형이죠. 그렇죠. 그러면 분양형, 즉 자가 소유형 실버타운의 대표적인 곳이 어떤 곳일까요? 스프링 카운티 자인? 그렇죠. 네. 1345세대 대규모이기도 하고 100% 입주민들이 주인인 곳이죠. 네. 그것을 포함해서 서울 시니어스 브랜치 중에서 서울 시니어스 고창타워, 일부는 회사 보유 임대형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 분양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서울 시니어스 6개 브랜치 중에서 서울 시니어스 서울타워 네. 만 빼고 서울타운은 모두 다 임대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 곳들은 분양형과 임대형이 이제 혼합 네. 섞여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임대형의 경우에 나머지 곳들이겠죠. 네. 근데 대표적으로 종교기관에서 운영하는 곳들은 거의 100% 임대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실버타운은 그 운영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또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전문 관리업체가 운영을 하느냐 아니면 일반 아파트처럼 운영이 되느냐, 그렇죠.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고요. 네. 저희는 전문 관리업체에서 운영하는 실버타운을 추천드리고 있잖아요. 좋아하고 또 그런 곳에 가서 살 생각이죠. 그렇죠. 저희가 그냥 일반 집에서 사는 것과 다른 이유가 네. 시설도 있지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가는 곳이잖아요. 전문 관리업체에서 운영하는 곳들은 가장 중요한 식사를 비롯해서 네. 여러 가지 뭐 의료라든지 건강, 취미활동 이런 서비스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곳에 가셔야죠. 네, 그래서 우리가 실버타운을 찾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는 전문 업체가 관리하는 실버타운을 좋아하고 또 소개해드리고 있는 거죠.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거의 대부분 네. 20여 곳 이상은 다 전문 관리업체가 운영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소개해드리지 않은 일부 네. 그러한 노인 복지주택이 있거든요. 상암 카이저 팰리스 네. 유명한 곳이죠. 연예인들 네. 살기 때문에 유명한 곳이고, 그렇지만 식당 운영 안 하고 네. 그냥 일반 아파트처럼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분당의 헤리티지. 그리고 수원에 있는 광교 아르데코, 네. 광교 두산 두산 리브, 리브. 그리고 광교산 아이파크, 네. 이런 것들은 노인 복지주택으로 건립이 되었지만 입주민들이 자체 관리하고 일반 아파트처럼 운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곳들을 구별하는 방법은 직원 수를 보시면 됩니다. 네. 해마다 발간되는 노인복지 현황 그 자료에 보면 직원 수가 나오잖아요. 거의 뭐 10여 명 이하다, 네. 뭐 10여 명 이쪽 저쪽이다 이러면 그냥 일반 아파트형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죠. 입주민들이 수백 명인데 보통 전문 관리업체에서 운영할 경우에는 최소한 3, 40명, 네. 많은 곳은 한 7, 80명 정도 그렇죠. 직원들이 있거든요. 네,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 일반 아파트잖아요. 그래도 관리실에 보면은 일하시는 분들 많아요. 저희도 뭐 한 2, 30명은 되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복지 시설 현황에 10명 미만이다. 그러면 그냥
전문 업체가 관리하는 곳은 아니다. 이렇게 걸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는 법적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 그 기준을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유료 양로원으로 운영되느냐, 노인 복지주택으로 운영되느냐, 네. 이 차이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거의 다 유료 양로원으로 구분을 지었었는데 요즘은 다 노인복지주택으로 옮겨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유료 양로원밖에 없었죠. 실버타운이라고 하면. 네. 유당마을 출발해서부터 그 이후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인복지법에 노인복지주택을 집어넣은 거죠. 네. 그러고 나서는 기존에 있던 유료 양로원으로 운영하고 있던 곳들도 노인복지주택으로 바꾸고 또 새로 만드는 곳들은 노인복지주택으로 만들고 지금은 비중이 노인복지주택이 훨씬 많죠. 네, 그게 왜냐하면 운영하는 입장에서 제한이 좀 덜하기 때문에 네. 운영하기가 조금 더 쉬워요. 네. 시설 기준, 직원 배치 기준이 훨씬 노인복지주택이 완화되어 있는 편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유료 양로원으로 아직까지도 이름하고 있는 곳들이 어떻게 보면 또 신뢰가 약간 높다고 해야 되나? 입주민 입장에서는 훨씬 네.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직원들이 훨씬 많거든요. 똑같은 세대수를 하더라도 네. 유료 양로 시설로 했을 경우에는 법적 기준에 맞춰서 직원을 써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곳이 부산 라티브라고 저희가 한번 소개시켜 드렸는데 네. 같은 단지 안에 먼저 분양한 VL 라우어 경우에는 노인복지주택이고요. 네. 지금 분양하고 있는 라티브 같은 라티브 경우는 같은 경우에는 네. 유료 유료 양로 시설로 되어 있죠. 이거는 단점이 아니고 장점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부모님을 좀 서비스를 받으면서 모시고 싶다. 그런 분들은 일부러 유료 양로 시설을 찾아서 모셔도 상관없고요. 대표적인 곳은 부산 라티브, 네. 서울에 있는 가장 최고급 실버타운. 네, 더 클래식 500, 네. 미리네 실버타운, 그리고 일붕 실버랜드. 네. 네, 이렇게가 유료 양로원으로 되어 있죠.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곳 중에서는 세 곳이었는데 네. 부산 라티브가 추가가 됐습니다. 네 곳이 그래서 됐어요. 네 곳으로 네. 설명드릴 수가 있고 나머지는 다 노인 복지주택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어디에 있냐 그 실버타운이 그렇죠. 그거에 따라서 나눠 볼 수 있는 게 있죠. 도심형이냐 전원형이냐. 입지가 중요하죠. 부동산은 입지라는 말이 있거든요. 네. 어르신들이 어떤 곳에서 살고 싶은가 거기에 따라서 도시에서 시설도 편리한 곳 이용하고 문화생활도 다 하고 맛집도 많고 네. 이런 곳에 살아야 되겠다. 그런 그러면 분들은 도심형. 네. 노후에는 조금 한가하면서 전원 속에서 여유 있게 시간을 보내고 싶다. 그런 분들은 전원형을 선택하실 것 같습니다. 네. 공파님 전원형? 저는 도시명입니다. 절 따라오시려고 하네요. 네. 그래서 뭐 도시명은 대표적으로 서울 시내에 있는 것들은 다 도시명이라고 볼 수가 그렇죠. 있겠죠. 네. 뭐 최고급 실버타운, 더 클래식 500, 그리고 더 시그넘 하우스, 노블레스 타워, 그리고 서울 시니어스 서울에 있는 브랜치들 네. 이런 것들은 뭐 대표적으로 도시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도시명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지방에 생긴다 하더라도 소도시 중심으로 네. 네, 그렇게 생기는 게 여러모로 좋을 것 같아요. 네. 삼성 노블 카운티 도시명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도심 근교형. 그렇죠. 실버타운. 완벽하게 전원형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네. 청신 빌리지가 유명하죠. 그렇죠. 동해 약촌온천 실버타운, 일봉 실버랜드라든지 공주 언론 네. 뭐 이런 것들은 좀 전원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또 이렇게도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종교하고 연관이 있는 실버타운이냐, 뭐 종교하고는 상관없는 실버타운이다. 이렇게도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실버타운이 생기고 좀 운영이 사실은 어려웠잖아요. 네. 운영이 어려우니까 많이 안 생겼겠죠. 미국이나 일본은 뭐 2만 개, 3만 개 이상 되는데 우리나라는 뭐 2, 30개밖에 네. 안 되는 이유는 운영이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복지 사업 차원에서 운영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정부도 그런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운영하시는 분들도 사회복지 차원에서 운영하는 그런 면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재단에서 운영하는 곳들이 많고요. 네. 지금까지 잘 운영되고 있는 곳들을 위주로 봤을 때 종교재단에서 직접 운영하지는 않더라도 종교적인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운영하시는 곳들 네. 그런 곳들이 또 많습니다. 그냥 종교하고 연관이 있는 실버타운은 그냥 직접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일단은 천주교와 관련된 네. 실버타운이 마리스텔라,
미리네 실버타운 월명 성모집이 있고요. 네. 또 청신빌리지가 있고 네. 동해 약촌온천 실버타운이 있고 그렇죠. 공주원로 네. 이런 곳들은 거의 직접적으로 종교재단, 종교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볼 네. 수가 있고요. 간접적이지만 거의 종교적인 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 곳. 수원에 있는 유당마을도 이사장님이 교회 장로님이시고 네. 그리고 서울 시니어스 6개 브랜치를 만드신 이종균 이사장님도 교회 장로님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그런 종교적인 미션, 사명감을 가지고 실버타운을 운영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언급한 이해의 것들은 일반 법인인데 네. 사실은 저희가 볼 때는 그분들도 종교는 없지만 네. 뭐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운영하시지 않나. 그렇죠. 예를 들면 노블레스 타워 황문희 대표님도 종교는 저희한테 표현 안 해주셨지만 네. 그렇지만 일반 법인으로 운영하고 있더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신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까지 실버타운을 우리나라에서 굳건하게 이렇게 하고 계신 분들이 다 좀 좋은 분들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사회복지 차원에서 하고 있다. 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실버타운이 활성화되려면 그동안에처럼 이렇게 사회복지 차원에서 뭔가 운영한다기보다는 산업화를 시켜서 그럼요. 실버타운을 운영하더라도 수익이 남고 그럼요. 그래서 더 많이 만들어지면서 우리 시니어분들은 많은 곳에 갈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좀 넓어졌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제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산업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미국과 일본이 이렇게 많아진 이유가 그렇게 산업화되고 들어가시는 분들도 내가 서비스를 받은 거에 대해서 네. 대가를 지불한다. 그렇죠. 이런 인식이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면 많은 분들이 실버타운도 만들고 운영을 하고 싶어질 겁니다. 그럼요. 그리고 나라가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서 이윤도 남게 하고 또 사시는 분들도 또 편안하게 이렇게 잘 사실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는, 지원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는 그렇게 되리라 생각하고요. 이번 상반기에 만들어지는 실버타운 활성화 방안에 이런 내용들이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그 실버타운을 보면 비싼 데도 있고 조금 또 가성비 있는 데도 있어서 고가형, 저가형 이렇게 나눌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럼요. 가장 중요한 게 머니죠. 그렇죠. 저희가 실버타운 안내해 드릴 때 첫 번째 장벽이 실버타운과 요양원을 구분하지 못해서 실버타운 요양원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았고요. 네. 그 장벽을 넘어서면 실버타운은 비싸다, 비싸서 못 간다, 네. 이런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물론 비싼 곳들도 많지만 의외로 가성비 있는 곳들도 많습니다. 네. 우리 부모님들이 혼자서 집에서 사시는 비용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사실 수 있는 곳들이 여러 곳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곳들이 저가형이지만 저는 가성비형이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일봉 실버랜드, 뭐 공주원로원, 그리고 월명 성모집, 미리네 실버타운. 네. 이런 것들을 좀 가성비 실버타운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 서울시니어스 고창타워도 네. 우리가 뭐 중산층뿐만 아니라 좀 서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갈 수 있는 곳이다. 나라에서 하는 고령자 복지주택. 그렇죠. 알뜰 실버타운이 또 있잖아요. 그럼요. 또 무료 실비 양로원도 괜찮거든요. 네. 저희가 중앙 양로원 안내해 드렸는데 방송에도 나왔잖아요. 찾아라 마이홈. 네. 네. OBS TV에 보면 찾아라 마이홈 코너가 있거든요. 영상 하단에 보면 고정 댓글에 저희가 제 링크를 걸어 둘 테니까 TV에서 못 보신 분들은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보면 알뜰 실버타운 저렴한 그 버전으로 저희가 3회차에 찍었고요. 그리고 가성비 실버타운을 또 9회차에 찍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영상들을 좀 보시면 이해하시기가 좀 쉽고 아 여기 한번 본격적으로 좀 알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3회에 저희가 설명드린 두 곳. 네. 한 곳은 고령자 복지주택, 한 곳은 무료 실비 양로원인데 그 두 곳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두 곳은 대표적으로 뽑아서 저희가 가서 찍은 것이고 무료 실비 양로원이 우리나라에 100여 곳 있다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상황에 맞는 곳을 찾아서 가실 수 있고요. 또 고령자 복지주택 같은 경우도 지금 만들고 있는 곳들이 거의 한 4, 50곳 이상 되거든요. 지금 현재 만들어진 곳도 꽤 되고요. 네. 그런 곳들은 저희 시니어 공공주택 채널에서 나오는 대로 소개시켜 드리고 있으니까 시니어 공공주택 채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빠님 실버타운들을 좀 이렇게도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네. 그럼 말하자면 포지션을 어디에다 두고 운영을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새롭게 좀 정의를 내려봤잖아요. 저희가 한번 해봤는데 모두 공감해 주시고 맞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류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저희가 요즘 보면 뭐 블로그나 아니면 다른 그런 유튜브 채널에서도 이렇게 많이 하고 계셔서 깜짝 놀랐어요. 네. 미래 지향형. 네. 앞으로 우리나라 실버타운이 가야 할 방향. 그 5가지로 저희가 분류를 했고요. 네. 여기에 따라서 설명드리면 또 이해가 명쾌하게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곳은 바로 실버타운이죠. 이 실버타운이 중심축이고요. 네. 그런데 실버타운에서 나이가 많이 드셔서 좀 몸이 쇠약해지셨다. 네. 그런데 실버타운 서비스로는 커버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옛날 같으면 우리 요양원으로 가시던가 뭐 진짜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좀 생겼으면 좋겠다 이랬었는데 네, 속속 생기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케어 실버타운이라고 저희가 네. 했죠. 그리고 나이가 드셔서 늦게 실버타운을 아셨어요. 네. 그 요양원은 갈 정도는 아니라 건강하신데 나이가 들어서 몸이 쇠약해지신 분들, 네. 그분들에게도 추천하는 곳이 바로 케어 실버타운입니다. 저희가 소개해드린 바 있는데 네. 케어다 케어홈 네. 그 케어 실버타운이 1호점, 2호점, 3호점 지금 막 설립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수요가 정말 필요해서 잠재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속속 생기겠죠.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실버타운이 좋아서 가고 싶은데 가격에 그 장벽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서 조금 더 가성비 있는 심플 실버타운이 나왔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또 이렇게 매김을 했죠. 네. 뭐 실버타운 또 케어 실버타운 일단은 많이 만들어지면 좋겠고 네. 또 많이 만들어지다 보면은 거기에 또 가성비형이 또 많이 네.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심플 실버타운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네. 그리고 공공에서 하는 곳들은 공공의 지원이 어느 정도 들어가니까 이 심플 실버타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다. 네. 그렇게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밑에 또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알뜰 실버타운을 또 자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고령자 복지주택 또는 무료 실비 양로원 같은 것들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렇죠. 거기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앞부분. 네. 실버타운 가기 전 단계. 저희가 프리 실버타운이라고도 하고요. 네. 또 실버타운은 나는 가기 싫어. 그냥 나는 내 집에서 살고 싶어. 네. 사실 실버타운도 집인데 이런 네. 또 오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그런 곳을 저희가 프리 실버타운이라고 이름을 붙였거든요. 네. 그 프리는 PRE 그래서 네. 이제 실버타운 들어가기 전 단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는 FREE 네. 프리 실버타운 네. 뭐냐면 우리가 나이로 뭐 제한이 돼서 못 갔거나 여러 가지 사항으로 못 갔는데 그런 제한에서 좀 자유롭다 네. 이렇게 찾을 때 실버타운이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희가 주장을 하고 네. 그게 바람인데 사실은 실버타운은 법적으로 뭔가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맞춰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상관없이 네. 많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뭐 일반 아파트로도 만들어지고 오피스텔로도 만들어지고 주상복합으로도 만들어지고 네. 저희가 힌트를 얻은 것은 취재를 다녀보니까 실제로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에서 나이 드신 분들이 의외로 사시고 네. 왜 여기서 사시냐 물어보면 일단은 식사가 된다. 커뮤니티가 잘 돼 있다. 실버타운 역할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공급해 주기도 전에 알아서 다 수요자들이 막 네. 이렇게 스물스물 찾아서 그룹이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그걸 본 거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프리 실버타운도 필요하고 진짜 실버타운이 좋지만 실버타운을 갑자기 또 많이 이렇게 만들 수가 없잖아요. 난 안 맞는다 실버타운하고 이렇게 그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프리 실버타운이 많이 생기면 그 역할은 하면서도 폭넓은 층들이 오셔서 잘 건강하게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프리라고 한 이유가 나이에 상관없이 네. 저희도 사실은 나이 때문에 못 들어가잖아요. 우리 같은 저희 사람한테 50대. 바로 필요하죠. 네. 또. 그리고 또 나이가 넘쳐서 못 가신 분들, 뭐 80대, 90대 넘으신 분들, 네. 자녀들하고 함께 살고 싶다. 그런데 지금 법적으로 실버타운의 경우에는 24세 미만까지만 함께 살 수 있거든요. 네. 뭐 장애인 자녀는 상관없이 계속 함께 살 수 있지만. 살 수는 있지만, 네. 그런데 좀 나이 든 자녀들하고도 함께 살고 싶다. 또는 자녀들 세대랑
한 단지에서 살고 싶다. 네. 이런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프리 실버타운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 앞으로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네. 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아파트도 밥만 주면 프리 실버타운인데. 저희가 지난번 영상을 올려드린 베구누스, 프루지오, 숲속의 아침 네. 이런 곳은 실버타운과 함께 프리 실버타운 역할을 할 수 있는 오피스텔이 있잖아요. 네. 이런 곳들은 아주 독특한 형식이고 앞으로 이런 곳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리고 이런 곳들을 만드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힘이 되드리겠다. 네. 이런 걸 알릴 수 있도록 저희 역할은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혀드리는 거죠. 네. 이런 아이디어들을 많이 얻으시고 좀 많이 만드시고 또 이렇게 되면 좀 더 건강하게 우리가 그럼요.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아주 풍성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선택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노후 준비를 한다 그러면 정말 노후 주거지가 첫 번째거든요. 그렇죠. 이걸 잘 해놔야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노후 준비를 할 수가 있잖아요. 네. 네, 오늘은 이렇게 실버타운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종류가 정말 천차만별로 나눠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공부를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 보셨으면 아마 실버타운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깊어지셨으리라 확신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난 네. 이야기를 가져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